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콩팥,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55세의 김영수 씨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특히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점심 후엔 오렌지 주스 1잔, 저녁엔 포도나 귤을 챙겨 드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1년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김영수 씨는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하고 과일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걸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과일이 콩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과일은 몸에 좋다던데 왜 먹고 나면 몸이 붓지?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안 좋다는데 과일도 조심해야 한대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 곁을 지켜온 한 의사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식단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진솔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콩팥이 하는 일, 그리고 왜 과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 우리말로 신장이라고 하죠. 이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수기입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이 들어오면 필터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죠? 콩팥도 정확히 이런 일을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가 콩팥을 통과합니다. 180리터요? 생수로 치면 1.5리터 생수 120병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이 과정에서 콩팥은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노폐물 제거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독소가 몸에 쌓여서 요독증이 생깁니다. 둘째, 전해질 균형입니다. 칼륨, 나트륨, 인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무너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셋째, 혈압 조절입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또 콩팥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콩팥은 왜 약해질까? 정수기 필터를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터가 막히고 정수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교체해야 하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콩팥 혈관이 손상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콩팥 필터가 망가집니다.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은 교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나빠진 콩팥은 다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콩팥을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과일은 왜 문제가 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있죠. 하지만 과일에는 3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르면 콩팥에 더 부담이 가요.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는데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이게 다시 콩팥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은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이 힘들어하는 과일 3가지 마이너스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콩팥 기능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아니, 바나나가 왜요? 바나나는 운동선수들도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칼륨이 근육 수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선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 박선희 씨는 고혈압으로 약을 15년째 복용 중이셨어요.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고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나씩, 나중엔 하루에 2~3개씩 드셨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륨 수치가 5.8로 나온 거예요. 정상은 3.5에서 5.0인데 말이죠. 박선희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약도 잘 먹고 짠 음식도 피하고 운동도 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문제는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한 개 100g에는 약 358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2개면 700mg이 넘는 칼륨을 섭취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더 위험해요. 근육이 약해지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림, 팔다리가 저리는 느낌,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특히 고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높이는 약도 있어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 하루에 바나나 1~2개씩 꾸준히 드시는 분, 고혈압약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을 복용하시는 분, 신장 수치 크레아틴인가 1.3 이상인 분,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오렌지와 귤입니다. 비타민C의 상징이잖아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네, 맞아요. 상큼하고 비타민도 풍부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정훈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8세 이정훈 씨는 직장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도의 지방간과 혈당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셔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자. 매일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 한 병 500mg을 사서 마셨어요. 점심 먹고는 귤 2~3개, 저녁엔 오렌지를 까서 먹었습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3개월 후 재검진.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당은 더 올랐고 콩팥 수치도 나빠져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스였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보통 3~4개가 들어갑니다. 오렌지를 통째로 먹으면 1개 먹기도 버거워요. 껍질도 까야 하고 속껍질도 있고 먹는데 시간도 걸리죠. 하지만 주스는 몇 초 만에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오렌지 3개의 당분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통과일을 먹으면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오렌지 3개 분량의 칼륨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콩팥이 약한 사람에겐 부담이죠. 통과일은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주스는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귤 한 봉지 사다 놓으면 TV 보면서 1개, 2개, 어느새 5~6개를 먹게 되죠. 이것도 콩팥에는 큰 부담입니다. 30년 진료실에서 본 현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하게 먹으려고 과일 주스 많이 마셨는데요.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오렌지 주스, 귤 주스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살구, 대추. 정말 맛있죠? 간식으로 딱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최명숙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최명숙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으셨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 간식으로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유행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나도 건강하게 간식 먹어야지 하고 매일 오후 3시쯤 건포도 한 줌, 말린 망고 몇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밖에 안 먹는데 뭐 하는 생각이었죠? 2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가 올랐고 칼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린 과일의 비밀. 과일을 말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수분만 날아갑니다. 당분, 칼륨,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건포도 한 줌약 40g은 생포도로 치면 150에서 200g 정도를 먹는 효과가 납니다. 생포도 150g을 한 번에 먹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요. 하지만 건포도는 작고 달콤해서 계속 손이 가죠.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과일 3, 4배를 먹게 되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님, 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수치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네, 양은 적어 보여도 농축된 당분과 칼륨 때문에 몸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추, 말린 무화과, 말린 살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좀 우울해지셨나요?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콩팥이 비교적 편안해하는, 아니 어떤 경우엔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있어요. 치료가 아닌 식단 관리에 도움되는 과일입니다.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요? 평범하네요. 네, 평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사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사과만큼 꾸준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은 없었습니다. 사과가 특별한 이유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사과 100g당 칼륨이 약 107mg 밖에 안 돼요.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혈당 지수 GI가 낮습니다. 사과의 GI는 약 36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장영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 장영미 씨는 당뇨와 초기 신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 정도였어요. 과일을 좋아하셨지만 칼륨 때문에 대부분 제한해야 했죠. 바나나도 오렌지도 포도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어요. 사과 반 개씩 드세요. 껍질째 드시고요. 장영미 씨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드셨습니다. 1년 후 신장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당 조절도 더 좋아졌어요. 사과 이렇게 드세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통째로 먹어야 식이섬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이나 오전에,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오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활동 에너지로 사용되거든요.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정말 많은 과일이에요. 약 88%가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분 덕분에 콩팥의 부담이 적습니다. 배가 좋은 이유, 이뇨작용이 부드럽습니다. 배를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와요. 콩팥에 무리가 없죠? 칼륨 함량이 적당합니다. 배 100g당 칼륨이 약 144mg입니다. 사과보다는 조금 높지만 바나나보다는 훨씬 낮아요. 기침과 가래에 좋습니다. 이건 보너스 효과죠. 특히 가을, 겨울철에 목이 칼칼하실 때 배를 드시면 좋습니다. 몸이 붓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분과 칼륨 균형이 좋아서 몸이 자주 붓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배 이렇게 드세요. 하루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정도. 배는 크니까 한 개 다 먹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차갑게 먹지 마세요. 배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지 말고 상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식후보다는 간식으로, 식사 직후보다는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에 좋다면서요? 슈퍼푸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블루베리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양입니다. 블루베리의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낮은 칼륨입니다. 블루베리 100g당 칼륨이 약 77mg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낮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블루베리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양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한 컵씩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분과 과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고 칼륨도 쌓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숟가락 약 15에서 20알 정도면 됩니다.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항산화 효과는 보면서 칼륨과 당분 부담은 적어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숟가락을 얹어 드세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블루베리만큼 영양가가 높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매일 먹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30년 임상에서 나온 실제 식단 루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접시부터 바꾸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으로 콩팥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단으로는 가능해요. 실제로 식단만 바꿔도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루 식단 루틴 마이너스 실전편? 아침에는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콩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사과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껍질째 씻어서 드세요. 천천히 씹으면서요. 3. 단백질 위주 식사. 계란 한두 개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고등어, 갈치 등, 팥반 공기 나물 반찬. 아침에 피할 것은요. 바나나, 오렌지 주스, 짠 국물찌개, 국,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 점심 식단으로는요. 국물을 최소화하고 국이나 찌개를 드신다면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에 염분이 많아요. 채소는 데쳐서. 채소에도 칼륨이 있어요. 데치면 칼륨이 50% 정도 빠져나갑니다. 점심 후 과일은 건너뛰세요. 아침에 먹었으니 충분합니다. 식단 예시로 알려드리게요.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 고등어, 삼치 등, 데친 나물 두세 가지, 김치 적당량, 물 한 잔. 저녁 식단으로는요. 가볍게 먹는 겁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세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배 몇 조각 또는 과일 생략. 배를 조금 드시거나 아예 과일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짠 음식 절대 금지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새 콩팥이 고생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이유죠? 식단 예시 알아볼까요? 팥반 공기 또는 고구마 1개, 두부 요리 두부 반모, 샐러드 드레싱 최소화, 배 4분의 1개 선택 사항,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는 한 번만, 아침이나 오후에 한 번만 드세요. 여러 번 나눠 먹지 마세요.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너무 많이 마시지도 적게 마시지도 마세요. 콩팥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간식은 견과류 한 줌. 오후 34시쯤 배가 고프면 아몬드나 호두를 한 주먹 열알 드세요. 주말에도 같은 패턴. 주말이라고 폭식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은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가 아니라 내 콩팥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체크리스트 해보세요. 바나나, 오렌지 주스, 말린 과일 제한하기.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세요. 사과, 배, 블루베리 소량 안전하게 즐기기. 적당량을 지키면 도움이 됩니다. 주스보다 통과일. 과일을 마시지 말고 먹으세요. 하루 한 번 소량 아침이나 오전에. 과일을 여러 번 나눠 먹지 마세요. 매일보다 간헐적으로. 과일을 매일 먹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서 여러분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콩팥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그 노력을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세요. 약을 바꾸기 전에 접시부터 바꾸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